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 어린아이가 집 안에 갇힌 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어쩌지 못한 채 망설였고 불길은 점점 아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한국 대사관의 철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저는 텍사스 교회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대사관 주변을 점검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사관에는 특별한 동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돗개 백구였죠. 백구는 대사관에서 기르는 경비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순백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로 언제나 의젓하고 차분한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지낸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구는 제가 출근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제가 대사관 정문에 도착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겨주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을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사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항상 제 옆에서 함께 순찰을 돌곤 했는데 그날따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에는 느긋하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백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백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온순한 눈빛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경계하는 시선이었죠. 백구야, 왜 그래?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제 손길에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대사관 담장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백구의 목구멍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백구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던 백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거든요. 몇 번 수상한 사람이 대사관 주변을 배회할 때도 백구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백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분명 뭔가 일어날 징조였죠. 대사관 담장 너머로는 평범한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교외 지역이라 평소에는 별다른 소음도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백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구의 시선을 따라 담장 너머를 바라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백구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백구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터진 굉음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쾅! 저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2층짜리 가정집에서 무시무시한 폭발음이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 집 안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 일인지 몰랐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가스 폭발이었습니다. 오렌지색 불꽃이 집 창문을 뚫고 나오더니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연기는 시커멓게 하늘로 치솟았고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으앙! 으앙! 어린아이의 절규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안에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불길과 연기가 너무 심해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어가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화재 발생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안에 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직원들도 모두 밖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또 다른 사람은 대사관 소화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소화기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10분은 걸린다고 합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불길은 계속 더 거세져만 갔어요. 집 2층에서도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불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누구도 그 뜨거운 불길과 독한 연기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이웃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막상 그 불길을 보니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칫하면 제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연기는 더욱 짙어졌고 불길은 집 전체를 완전히 휩쓸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문득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하게 굴던 백구 말이에요. 혹시 백구가 이 일을 미리 예감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급하게 백구를 찾아봤습니다. 백구는 대사관 철문 앞에 서서 불타는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사관 사람들이 모두 멈칫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행동에 나섰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백구가 스스로 대사관 철문을 밀어 열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얌전하던 백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백구야, 안 돼. 저는 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제 목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불타는 집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도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백구는 이미 철문을 빠져나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게가 뭘 하려는 거야? 옆에 있던 김 과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백구의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백구는 아이를 구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집 앞에서 백구는 잠시 멈춰 섰어요. 마치 상황을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백구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백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가 정말 들어가려는 건가, 미친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백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백구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이죠. 그때 백구가 집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뒷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백구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원님, 저개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이웃이 저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백구를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백구만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불길도 더욱 거세져서 이제는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구가 정말 들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더니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연기 속으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들어갔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백구가 정말로 불길 속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사람도 감히 못 들어가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집을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백구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백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져만 갔고 연기도 더 짙어졌어요. 혹시 백구가... 저는 끔찍한 생각이 들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불길에 휩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아이를 달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집을 향해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백구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정말로 살아서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구의 입에는 작은 아이의 옷자락이 물려 있었거든요. 세상에.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백구가 정말로 아이를 구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불길과 연기 속에서 말이죠. 백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끌고 나왔어요.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었어요. 아이가 살아있어. 어게가 구했다.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급하게 백구와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백구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털 곳곳이 타서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마치 해냈다는 듯한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백구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상처가 심해 보여서 조심스럽게 머리만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백구야. 정말 잘했어.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런 용감한 개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구조된 아이도 살펴봐야 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은 정상이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기절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 즉시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깨어나 얘야. 한 아주머니가 아이의 뺨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때 아이가 기침을 하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이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소방서에서 도착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구가 모든 걸 해결한 후였죠.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이는 이미 구조된 상태였어요. 소방관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가 구했다고요? 정말인가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백구가 아이를 구한 게 맞다고 말이죠. 구급차도 곧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아이를 응급처치하더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백구도 수의사의 치료를 받았어요. 화상을 입긴 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며칠 동안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백구를 영웅처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사람보다 더 용감해. 이런 찬사가 쏟아졌어요. 저도 백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무사했다는 거였어요. 백구 덕분에 한 생명이 구해진 거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백구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해. 저는 백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살짝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백구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대사관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기 경비원이 나왔어요. 누군가 소리치더니 기자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 걔가 아이를 구한 게 사실인가요? 그 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렇게 많은 기자들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 과장이 나와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잠시만요. 차례대로 질문해 주세요. 하지만 기자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모두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백구의 구조 장면이 뉴스에 나간 거였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화제가 된 거였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모두 흥분한 상태였어요. 백구가 유명해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화제래요. 모든 사람들이 백구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주요 뉴스 사이트마다 백구 이야기가 톱뉴스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국계가 미국 아이를 구했다는 제목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CNN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로 백구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텍사스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구조 작전입니다. 한국 대사관의 진돗개가 화재 현장에서 5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촬영된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불길 속에서 백구가 아이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뉴스 리포터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는 사람도 감이 들어가지 못하는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매우 드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국들도 마찬가지였어요. ABC, MBC, FOX 뉴스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백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심지어 아침 토크쇼에서도 백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는 더 대단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백구 영상이 수백만 번 재생되고 있었어요. 히어로 독코리안 독 이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갔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게는 천사야 사람보다 더 용감해 한국계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이런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계에게서 진정한 용기를 배운다. 그 글을 읽고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백구 이야기를 보도했고 일본과 중국 언론도 뒤따랐어요. 전 세계가 백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한 대사관의 경비견이었던 백구가 하루 만에 세계적인 유명계가 된 거였으니까요. 백구는 여전히 치료를 받으며 쉬고 있었어요. 수의사가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밖에서는 백구를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대사관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부터 시작해서 TV 출연 제안까지 다양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문의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아끼는 백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구의 건강이었습니다. 저는 백구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봤어요. 며칠 후 대사관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도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백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에서였죠. 솔직히 말하면 많이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국내외 기자들은 물론이고 TV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백구도 함께 자리했는데 다행히 상처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김 형사가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돗개의 뛰어난 본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백구는 단순히 훈련받은 구조견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대사관에서 기르는 평범한 개였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진돗개가 원래 이렇게 용감한 개인가요? 백구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 형사가 저를 소개했어요. 백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비원을 모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어요. 백구와 함께 지낸 지는 2년 정도 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백구가 평소에도 이렇게 용감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평소에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개였어요. 하지만 언제나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진돗개라는 품종이 특별한 건가요? 이때 동물 행동 전문가가 함께 답변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입니다. 전문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위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를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전문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자신의 영역이나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다른 견종보다 뛰어나죠. 이번 백구의 행동도 그런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미국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백구는 그 아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조용히 앉아서 기자회견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분한 모습을 보니 답이 떠올랐어요. 진돗개에게는 영역의 개념이 있어요. 대사관 주변은 백구에게 자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의 모든 생명체는 백구가 지켜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제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김영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본성을 가진 개입니다. 김영사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백구의 행동은 본능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백구의 행동은 단순한 동물적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숭고한 무언가였죠.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백구에게 이번 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백구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관심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백구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진돗개의 마음이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백구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백구는 여전히 평범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 특별한 손님들이 대사관을 찾아왔습니다. 백구가 구한 아이와 그 가족이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제이슨이었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였죠.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된 후 부모님과 함께 백구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이슨의 어머니인 사라 씨는 대사관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를 구해준 개가 여기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백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백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과 가족들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라 씨가 백구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제이슨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제이슨의 아버지인 마이크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국과 이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줬어요. 제이슨은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날의 기억이 섞여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백구가 조용히 다가가서 살살 꼬리를 흔들자 제이슨도 웃음을 보였어요. 이계가 나를 구해줬어요? 제이슨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사라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 용감한 개가 제이슨을 구해준 거야. 백구는 제이슨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제이슨의 손을 살살 핥았습니다. 제이슨이 깔깔 웃으며 백구의 머리를 만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이크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개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용감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키운 건 없어요. 백구는 원래 이런 개였습니다. 진돗개는 태생적으로 보호 본능이 강한 개거든요. 제가 말하자 마이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라 씨는 계속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천사 같은 개네요.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내다니요. 그때 제이슨이 백구에게 뭔가를 건네려 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거 줄게요. 고마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백구는 제이슨이 주는 장난감을 조심스럽게 냄새 맡아봤어요. 그리고는 제이슨의 손을 다시 한번 핥았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1시간 넘게 백구와 시간을 보냈어요. 제이슨은 백구와 완전히 친해져서 함께 뛰어놀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 화재에서 구조된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요. 떠나기 전에 사라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이슨에게도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겁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우라고요. 마이크 씨도 덧붙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개를 기르는 나라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가족들이 떠난 후 저는 백구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백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준 장난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저는 백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라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백구를 본국으로 초청한다는 거였어요. 김 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부에서 백구를 명예구조견 1호로 임명하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구와 함께 한국에 가실 분이 필요한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네, 백구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요. 함께 가주시겠어요? 김 형사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일주일 후, 저와 백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백구에게는 특별한 좌석이 마련됐습니다. 1등석에서 저와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거였죠. 백구는 처음 타는 비행기에도 놀라지 않고 차분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백구를 환영하기 위해 나와 있었어요. 백구, 백구.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백구는 이 모든 관심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젓하게 걸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영웅다운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백구를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청와대에서의 훈장 수여식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백구는 당당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백구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어요. 이 작은 개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백구는 훈장을 받는 동안에도 꼿꼿이 서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받는 영예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명예구조견 1호, 백구.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태극기 앞에 선 진돗개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백구가 이렇게 큰 영예를 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백구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후 저는 백구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백구는 목에 훈장을 달고 있었지만 여전히 평범한 표정이었습니다. 백구야, 넌 이제 정말 유명한 개가 됐어.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친구야.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응답했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백구는 한국에서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그 조용한 아침, 위험을 감지하고 생명을 구한 용감한 친구로 기억됩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이죠. 저는 그런 백구와 함께했던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